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언어 교환할 때 무슨 얘기할까 좀 재미있는 주제 없을까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딱 좋은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일본의 통근 열차. 그 아주 독특한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하루에 350만 명.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도쿄 신주쿠역 단 한 곳에 하루 이용객 수예요. 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역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니까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일본의 통근 시스템이 얼마나 거대한지 감이 딱 오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효율적으로 보이는 시스템 이면에는 바로 이런 말이 있어요. 치킨. 이게 그냥 통근이라는 뜻의 치킨이 아니고요. 아프다는 뜻의 한자를 써서 고통스러운 통근이라는 의미로 만든 신조어예요. 정말 기발하죠. 이 단어 하나에 일본 통근 문화의 핵심, 그러니까 그 인내와 고됨이 다 담겨 있는 셈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일본 통근 열차를 왜 전쟁터라고 부르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악명 높은 만원 열차 안은 어떤지, 또 그 안에서 지켜지는 신기한 무언의 규칙들은 뭔지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대화해 볼 수 있는 토론 주제까지 챙겨드릴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전쟁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본 철도 시스템 하면 뭐니 해도 그 정확성, 정밀함이잖아요. 거의 예술의 경지죠. 하지만 그 완벽한 시간표 뒤에는요, 매일 아침마다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지금부터 그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점이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매일 아침 통근이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하면서도 일본의 열차는 사실 그 사회에 아주 중요한 가치들을 담고 있거든요. 시간을 초 단위로 지키는 그 정확성, 이건 뭐 거의 전설적이죠. 그리고 엄청난 청결함과 안전,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사회 구성원들 간에 보이지 않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열차 한 칸이 일본 사회 전체를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문이 열립니다. 우리도 한번 열차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일본 문화를 말 그대로 온몸으로 겪게 됩니다. 바로 스시즈메라는 현상이죠. 스시즈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말 그대로 도시락 상자 속 초밥처럼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빽빽하냐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공중에 붕 뜰 수도 있을 정도래요. 예전에는 아예 승객들을 열차 안으로 막 밀어 넣는 오시아, 우리말로 하면 푸셔라고 불리는 직업도 있었다고 하니 상상이 가시나요? 지금도 역무원들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영상을 보면 외국인들은 보통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아니, 저렇게 힘든데 왜 아무도 화를 안 내는 거죠? 라고요.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다음 섹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섹션, 무언의 규칙들입니다. 바로 앞에서 던졌던 질문, 왜 화를 내지 않을까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어요. 눈으로 보기엔 완전 혼돈 그 자체인데 그 안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사회적 질서가 자리 잡고 있는지 그 비밀의 코드를 지금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역설적인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 카오스, 난장판인데 실제 현실은 완전한 정적, 고요함 그 자체예요. 몸은 스시짐에 초밥처럼 끼어 있는데 정신은 가만, 즉 인내하고 있는 거죠.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메이와쿠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거나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일본 문화에 깊숙이 뿌리내린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일본 공공장소의 절대적인 규칙, 철칙인 셈이죠. 이 메이와쿠 때문에 그 엄청난 혼잡 속에서도 고요함이 유지되는 겁니다. 이 메이와쿠 문화는 열차 안에서 아주 구체적인 불문율, 즉 쓰여있지 않은 규칙들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전화통화는 절대 안 하고요. 대화를 하더라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하죠. 음식물 섭취도 웬만하면 피하고요. 바로 이런 암묵적인 약속들이 만들어낸 고요함 덕분에 정말 신기한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이내무리입니다. 주변에 아무런 방해 없이 서서 혹은 앉아서 쪽잠을 잘 수 있는 거죠. 대단하죠? 일본 사회가 시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지연 증명서라는 걸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열차가 단 몇 분만 늦어도요.
역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열차가 늦었습니다 라는 증명서를 발급해줘요. 이걸 회사에 내면 지각을 해도 면책이 되는 거죠. 제가 늦잠 잔 게 아니고요. 열차가 늦었어요 라고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바로 이 여성 전용 칸입니다. 이게 많은 여성분들에게는 성추행 같은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여겨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일각에서는 이게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논쟁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 문제 하나만 봐도 일본 사회가 가진 복잡한 면을 엿볼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일본의 통근 열차라는 아주 독특한 세계를 깊숙이 들여다봤는데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배운 재미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언어 교환 파트너와 신나게 대화를 나눠볼 차례예요. 자, 첫 번째 토론 주제입니다. 통근 시간. 도쿄의 평균 통근 시간이 무려 1시간이래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통근하면 이건 좀 너무 길다고 생각하나요? 각자 생각하는 합리적인 통근 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면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전화 예절입니다. 일본 열차에서는 전화 통화가 거의 금기시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사는 곳의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어떤가요? 자유롭게 통화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거기도 비슷한 규칙이 있나요? 이런 문화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세 번째는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질문이죠.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렇게 꽉 막힌 만원 열차를 매일 타는 게 팀워크나 생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버려야 할 낡은 습관일까요? 일의 미래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토론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대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줄 핵심 단어들입니다. 스시즘에 시간 엄수, 우선석 같은 단어들이요. 그냥 눈으로만 쓱 보지 마시고 이 단어들을 꼭 사용해서 직접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정신없이 달려온 우리의 열차 여행도 이제 마지막 역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 각자의 언어학습 여정에 한번 비추어 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생각해보면 매일 아침 만원 열차를 타는 건 하나의 여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단어 하나를 배우는 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언어 공부 자체가 바로 세상을 발견해 나가는 위대한 모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계속 힘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일본의 조용한 통근 열차처럼 여러분의 문화에만 있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 알게 되면 깜짝 놀랄 만한 불문율, 즉 무언의 규칙은 무엇이 있나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언어 교환 파트너에게 물어보거나 댓글로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